두 번째 이슈는 만호제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못 하실 거고, 만호제강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호제강은 회사 측과 그리고 회사를 공격한 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이제 공격한 측도 말이 공격 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원고 MKSS인데 이 원고 측도 과거에는 이제 피고 막 회사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고 MKS 쪽에서는 본인들의 지분 그리고 특수관계인 지분 그리고 추가로 그 카페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데 통해서 일반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도 하고 이사 선임도 하려고 진행을 했던 거고 주주총회에서 회사에서는 MKSS의 지분 중에서 5%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등등에 대해서 5%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시 위반이라고 해서 의결권 제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총 결의 취소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MKSC 이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원고와 특별 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5%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모두를 인정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않았고 의결권 제한했기 때문에 결의 방법에 위반했다. 이거는 큰 하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게 1심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스에 크게 났죠. 만호제강 주총 위법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경영진은 사퇴를 하라는 요구가 많다. 자, 보시게 되면 쟁점 사항이 5%를 위반이다. 그래서 MKSS의 의결권을 5%로 제한했고 부결 처리됐는데 그러니까 MKSS이 요구를 한 안건들이 다 부결 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MKSS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아니, 가을에 나왔던 기사 판결이었는데, 재원절을 기념을 해서 공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당연히 원고와 피고 회사와 MK넷은 항소를 했을 거고요. 거기다 결과를 보게 되면 3-45, 3-5 요거는 이제 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요거는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 MKSC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주총 결의 취소 부분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1심 판결과 뒤집어가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가지고 1심 판결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회사가 다 이겼다는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게 가, 3-45, 3-5는 각하한다고 되어 있고 나 부분은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뭐냐? 보시면 이제 각하는 재신청 가능하다. 요건 보완해가지고 사직소송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기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청에 불과하고 뭐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각 항목별을 보시게 되면 3-4, 3-5는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추천을 한 사내 이사, 사회 이사인 거고 3-68구는 주주 제한인데 회사의 추천으로 선임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각하라고 되어 있으니 요건 좀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주총 취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올바르게 행사를 했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총 결의 취소에 대해서 1심은 회사가 졌고요. 2심은 회사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회사가 부당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회사가 적합하게 진행했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들의 활동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송은 결국은 회사가 좀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랠리 파트너스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대리해서 주주 행동주에 대한 전략 수립, 수권 모집,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복수의 회사를 대리해서 성공 중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호제강이, 결국은, 아직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2심까지 나왔으면 거의 2심을 뒤집는 건 거의 쉽지 않죠. 예, 결국 나왔고, 24년도에 임총을 할 때, 의결권을 제안했죠. 5% MK데스셋이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갖고 온 내용에 대해서, 소액주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갖고 온 내용들에서 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 5% 이상 갖고 온 거에 대해서 공시를 안 내고, MKS 자체는 공시를 잘 냈겠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핵심 쟁점이 이거죠. 핵심 쟁점이 요거죠, 요거. 3-4, 4대2사 김충환과 이건대를 선임을 한 거죠. 그리고 6, 7, 8, 9는, 6, 7, 8, 9에 대해서는 사회이사들에 대해서는 주주 제한은 3-4, 3-5의 승인, 중복 선임이 안 되니까 정관의 이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 사회이사, 특히 이제 사회이사죠. 사회이사가 이건대 씨가 선임이 되면서 나머지 사회이사들은 이제 승인으로 자동 폐기, 이사수하고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이사수가 꽉 차서 이제 사회이사들 나머지 주주 제한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 폐기가 처리가 된 거죠. 즉, 요 3-3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볼 필요가 없다. 근데 1심에서는 MK에서 요 두 개, 요 3-4, 3-5가 승인되면서 요거 자동 폐기가 됐는데 요 3-4, 3-5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우리가 왜 갖고 온 게 한 20%, 25% 갖고 왔는데 20%는 날리고 5% 우리가 갖고 있는 5%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안 냈기 때문에 특권자로 안 냈기 때문에 특권자 거 다 제외하고 5%까지만 인정을 해서 상대방이 한 7%가 있다고 하면 이긴 거죠. 그러면서 김충환과 이건대가 선임이 됐다. 아, 5% 이상은 됐지만 우리가 갖고 온 것보다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1심에서는 1심에서는 이제 특별 관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주식 등 대량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요거는 팩트고. 근데 그 과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 등을 위반했다. 고의 등과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특별 관계자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1심에서는 그 위반한 사실, 이 두 개, 둘 중에 특별 관계자 그 대상 여부가 되냐 안 되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제 위반한 사실이 있냐 없냐,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MKSC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승소를 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김충환과 이건대의 이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잘못됐다. 선임이 안 됐다. 요 밑에 걸 다시 선임했었어. 요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었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게 1심의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겠죠. 등기도 들어갔을 거고.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에너지 금지시 뭐 액트죠, 액트에서 이제 보도기사를 뿌린 거고. 그래서 결국 항소죠. 원고는 MK, 1심의 원고가 MK에 대했어요. 피고가 만호제공이기 때문에 항소, 만호제공이 항소를 한 거죠. 말이 안 된다. 왜 그 되냐. 그렇게, 그 결과가 3-4 결의 부분, 1심 결의 부분을 각하한다. 예. 심리 없이 소, 상대방이, 그러니까, 증빙을 좀 잘 제출하지 않았거나, 출석을 안 했거나, 아니면 그 서류에 하자가 있는 거죠.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각하. 합의 봤을 수도 있죠. 예, 합의 봐가지고, 각하를 했다는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아,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 기각은 니네가 이겼다. 니네가 이겼다. 그래서 각하. 뭔가 이 상대방에서 옹고에서 MK 데스에서 항소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거나 서면 제출이나 이런 걸 안 한 거죠. 뭐 증빙을 안 했거나. 그러면 각하합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청구에서 기각. 1번이 이겼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기 1번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에 2번은 니네가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걸로 뭐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유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정된 거죠. 2심까지 확정됐으면 나머지는 이제 구속을 가야 되는데 이건 3심제이기 때문에 3심은 재판 절차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제 법리 해석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뒤집기는 쉽지가 않죠. 각하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 있어도 각하를 받으면 항소했으면 항소는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2심에도 각하를 받았으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결론이 부당함으로 1심 위헌 판결 부당함으로 피고나서 받으리 1심 판결 변경하기로 해 주문같이 판결한다. 예. 회사가 결국 이겠죠. 예. 뭐 어떻게 합의를 받든 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대응을 안 했든 근데 이게 소액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거죠. 이 회사에서 이제 에셋이 제출한 증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관계자 여부가 확정됐거나, 특별 관계자 여부가 확정돼서, 왜냐면 요 대량부의 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자동법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거 또 다른 제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총 싸움이기 때문에 제재보다는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결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만호제강에서 이제 5%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들이나 공격자 측에서 이제 수권 모집을 하죠. 수권 모집을 해서 5%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5% 이상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량보유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5%룰 위반으로 5% 이제 공시 위반으로 5%까지만 인정하는 사례죠. 많이 이 회사 이외에도 뭐 티사이언티픽이라든지 뭐 타 회사들도 그 공격과 방어할 때 자주 쓰는 사례입니다. 자주 쓰는 사례고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 수립 또 이제 상대방이 파회법이나 아니면 뭐 수권 모집을 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뒤에 보시면 이제 메일이 있으니까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